혼자 사는 순자에게 온 동창의 초대장, 가난했던 과거 때문에 주저하던 그녀 앞에 사위 지훈이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기신 이야기를 오늘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창의 자리에서 친구들은 여전히 과거의 가난을 들먹이며 순자를 무시합니다. 그때 도시락도 못 싸오더네. 우리 반 분위기 깨더네. 라며 상처를 주죠. 하지만 지훈이 공개한 충격적인 진실. 공장 화재에서 동료 3명을 구한 17세 영웅 순자. 그중 한 명이 바로 김혜숙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구한 날이야. 67년 인생의 가장 당당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담은 썰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사연 담은 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경기도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아침 통증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백발이 섞인 머리를 빗으며 순자는 오늘도 혼자인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물 한 컵을 마시고 장바구니를 챙기는 순자의 손길은 어딘지 서둘렀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지만 일찍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복도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순자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아파트에서도 자신은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나이 든 사람들끼리도 각자의 사정으로 바빠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위층에 사는 박 아주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순자보다 2살 어린 65세인 박 아주머니는 항상 화사한 옷차림에 머리도 곱게 세팅하고 다녔어요. 오늘도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박 아주머니가 순자를 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일찍 시장 가시네요. 그런데 애들은 안 내려와요? 서울에서 바쁘긴 하겠지만요. 순자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 바쁘죠. 회사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거 안 힘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혼자 살기가 어디 쉬운가요? 박 아주머니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는 더더욱 연락이 뜸했고요.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름 편하고요. 순자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좋죠. 저희 집은 요즘 손자 손녀들이 자주 놀러와서 집이 떠나갈 듯해요.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활기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순자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자신에게도 손자가 하나 있지만 1년에 몇 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설날이나 추석 때도 해외여행을 간다며 내려오지 않는 것이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박 아주머니가 먼저 내렸어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순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딘지 초라해 보였어요. 회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몇 년째 신고 있는 운동화까지 박 아주머니의 화사한 모습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향하며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그 가난 때문에 친구들한테 늘 놀림받았는데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난 초라한 건가.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들른 순간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를 꺼내보니 동창회 초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정성스럽게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로 졸업 50주년을 맞아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오랜만에 모든 동창들과 만나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시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는 시내 한정식 레스토랑 춘향각입니다. 글자를 읽어가며 순자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동창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학창시절 가난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도시락을 못 사와서 친구들 눈치를 보며 점심시간을 보냈던 일, 구멍난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놀림받았던 일들 말이에요. 그때 순자네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셨어요. 하루 세끼 제대로 먹기도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친구들은 예쁜 옷을 입고 다녔지만 순자는 늘 같은 옷을 며칠씩 입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날 무시하려고 부르는 거 아냐? 순자는 초대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버리지는 못하고 가방 안에 넣어두었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며 예전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중학교 때 반 친구들이 자신을 거지 순자라고 부르며 놀렸던 일, 소풍 때 도시락이 없어서 나무 그늘에 혼자 앉아있던 일들 말입니다. 시장에 도착한 순자는 채소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상추와 오이를 고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옷차림의 친구들 사이에서 또다시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앉아 다시 초대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동창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니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의사, 교장 선생님, 사업가까지 자신만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초대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6시 순자는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산 상추와 오이로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며 마음은 여전히 초대장 생각으로 복잡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딸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5살인 미영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리는 효녀였습니다. 아, 미영이구나. 오늘 일은 잘 끝났니? 네, 엄마, 오늘 재판이 일찍 끝나서요. 그런데 엄마, 혹시 동창회 초대장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 어떻게 동창회 소식을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걸 알았니? 엄마 동창 중에 김 선생님 계시잖아요. 김 선생님 아드님이 저희 로펌 변호사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엄마, 이번엔 꼭 가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저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미영아. 엄마가 거기 가서 뭐 하겠니? 또 옛날 얘기만 나올 텐데. 엄마,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줄 기회잖아요. 엄마는 저와 오빠를 혼자 키워내신 대단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었죠. 그래도 엄마는
내가 거길 가서 뭐하니? 또 가난했던 얘기 꺼내며 비웃겠지.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영은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말 그런 생각 그만하세요.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설사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도 엄마는 당당하게 나서시면 되잖아요. 이때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위 한지훈이 퇴근해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 바꿔받겠습니다. 지훈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38살의 젊은 의사였습니다. 미영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순자에게는 공손하고 다정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동창회 소식 들었는데요. 이번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순자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내가 왜 그런 자리에. 바쁜데 괜히 시간 내지 마. 아니에요, 어머니. 사실 제가 이번 기회에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계신 이야기들을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준비했다는 거니?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과소평가하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셨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절대 하지 않으시잖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어머니, 믿어보세요.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머니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왔어요. 옛 신문 기사들, 회사 기록들, 그리고 어머니가 도와주신 분들의 증언까지 말이에요. 어머니는 영웅이세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평생 숨겨왔던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훈아, 그런 옛날 일들은 다 지난 일이야. 굳이 들춰낼 필요가. 어머니, 지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신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머니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미영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훈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잊으려고 했던 기억들이었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 했던 일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던 시절들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는 자신이 없어. 그 사람들 앞에 서기가 무서워. 지훈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당당하게 서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어머니가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서세요.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도 생기고 있었어요. 정말 자신도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알겠다. 그럼 이번엔 가보자.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작은 용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토요일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리고 어머니, 이번엔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지훈이 준비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신은 정말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순자는 초대장을 다시 한번 꺼내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순자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회색 카디건을 꺼내봤다가 다시 넣고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내봤다가 또 다시 넣었어요. 마침내 오래전에 미영이가 사준 곤색 원피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원피스를 입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빗고 옅은 화장도 해보았어요. 오랜만에 단정하게 꾸민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오후 5시 반 지훈이 차를 몰고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지훈은 차에서 내려 순자를 맞이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오늘 동창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괜찮니? 너무 과하지 않나? 전혀요. 어머니 다우시면서도 우아해 보이세요. 지훈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순자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은 순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놀라지 마시고 자랑스러워 하세요. 어머니가 하신 일들은 정말 대단한 것들이거든요. 순자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시내 한정식 레스토랑 춘향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을 보니 고급 차들이 즐비했어요. 순자는 다시 주눅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역시 엄마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돌아가자. 어머니, 안 됩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어울리는 분이세요. 지훈은 순자의 팔을 살며시 잡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화려하게 꾸며진 홀이 보였어요. 원형 테이블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서는 순간 몇몇 동창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향했습니다.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순자 왔다. 옛날에 도시락도 못 사와서 울던 애 말이야.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그때 집이 엄청 가난했잖아. 아직도 혼자 산대. 참 불쌍하다. 순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나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지며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지훈이 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때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지훈이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지훈은 홀 중앙으로 걸어가며 큰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과장 한지훈입니다. 오늘 장모님을 모시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서울대병원 외과 과장이라는 타이틀에 모두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순자의 사위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 장모님이십니다. 순자는 지훈 옆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창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순자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순자야,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사위를 잘 뒀네. 서울대병원이면 정말 대단한 곳이잖아.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에 순자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색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순자를 테이블로 안내하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테이블에 앉으니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런 상황이 편하지 않았어요. 지훈 때문에 달라진 대우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술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동창이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순자야, 사위가 정말 훌륭하구나. 어떻게 그런 대단한 사람을 사위로 두게 됐니?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지훈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미영이를 만났을 때부터 장모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그때 가난했던 건 사실이지.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지우는 순자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순자는 지훈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술이 한두 잔씩 돌자 동창들의 대화는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훈의 존재 때문에 조심스럽던 분위기가 술기운과 함께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김혜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글쎄, 한 10년은 넘었을 거야. 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혜숙은 예전에 반장을 했던 아이로 집안이 넉넉했고 성격도 활발했어요. 지금도 화려한 옷차림에 금목걸이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부유해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 반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 선생님도 젊으시고 우리들도 다 순수하고. 이 말에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추억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추억들이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았어요. 박복자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순자네 집 정말 어려웠지? 기억나네.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오고.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지훈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 그때 순자가 점심시간만 되면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잖아. 이말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말자는 예전에도 입이 거친 편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았어요. 순자는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집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어. 아, 우리가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거지. 그런데 지금은 사위도 잘 두고 정말 좋겠다. 김혜숙이 무마하려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상태였습니다. 술에 조금 취한 최숙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그때 가난했던 건 사실이잖아. 옷도 구멍 난 거 입고 다니고.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지금 사위가 성공했다고 해도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그렇게 가난했던 순자가 어떻게 딸을 변호사로 키웠을까? 박복자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순수한 궁금증보다는 약간의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어요. 운이 좋았겠지 뭐. 딸이 똑똑했나 보네.
맞아, 순자가 뭘 했겠어. 딸이 워낙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렇다 쳐도 딸까지 폄하하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미영이가 변호사가 된 건 본인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동창들은 순자의 반응에 살짝 당황한 듯 했어요. 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대단하다는 얘기야. 김혜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숙자는 술에 더욱 취해서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때 우리 도시락 빼앗아 먹던 거 기억나지? 순자가 배고프다고 해서 우리가 나눠줬잖아. 이 말에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정말 배가 고파서 친구들에게 조금씩 얻어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자존심도 버리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습니다. 맞아, 맞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서 나눠줬는데. 이 말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국은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최숙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 분위기도 그 때문에 좀 그랬잖아. 선생님도 순자를 너무 동정하셔서. 맞아, 선생님이 늘 순자만 챙기셨잖아. 우리는 좀 섭섭했어. 동창들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때 우리 반 분위기 얼마나 깼는지 알아? 최숙자의 마지막 말이 순자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반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순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먼저 가봐야겠어. 어머니. 지훈이 놀라며 순자를 불렀지만 순자는 이미 레스토랑을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저래? 우리가 뭔가 잘못 말했나? 밖으로 나간 순자는 레스토랑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역시 난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해. 또 이렇게 상처만 받고. 차가운 바람이 순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곤색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꾸민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지훈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결국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어요. 순자는 레스토랑 앞 벤치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와 곤색 원피스가 바스락거렸어요. 마음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역시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뿐이었죠. 레스토랑 안에서는 지훈이 당황한 동창들을 향해 침착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과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김혜숙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최숙자는 여전히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뭐 잘못한 말도 없는데 왜 저러지? 사실이잖아. 지훈은 최숙자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니죠. 특히 남의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사위가 우리한테 훈계하려고? 최숙자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 말자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때 순자가 정말 그랬잖아. 도시락도 못 사오고 옷도 남루하고. 박복자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쁘게 말하려던 건 아니야. 단지 옛날 생각이 나서. 지훈은 잠시 이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시절의 어머니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 박복자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관심 있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계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게 뭔데? 김혜숙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태블릿을 켜며 계속 말했어요. 먼저 어머니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씀드리죠.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동창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순자에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까요? 지훈은 레스토랑을 나와 순자가 앉아있는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흐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 순자는 지훈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망신을 당해서 너까지 같이 창피하게 만들었네. 어머니, 창피할 것 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지훈은 순자 옆에 앉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어깨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역시 엄마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그냥 집에 가자, 지훈아. 어머니, 이번엔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기시고 살아온 그 이야기들을 오늘 다 털어놓으세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엄마가 숨길 게 뭐가 있어? 엄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어머니, 1987년 공장 화재 사건 기억하세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이 그 일을 알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일은 정말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신문에도 났었잖아요. 17세 여고생 이순자 화재 현장에서 동료 3명 구해내. 어머니, 이 기사 기억하세요? 지훈이 태블릿을 보여주자 순자는 손을 떨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잊으려고 했던 기사였어요. 그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김혜숙 씨 아드님 학비 내주신 것도 알고 있고 박복자 씨 남편분이 수술할 때 병원비 보태주신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말자 씨 딸 결혼할 때 돈 빌려주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이 그런 것들까지 알고 있다니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훈아,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냈니? 어머니 옛 직장 동료분들을 만나보고 신문사 자료실도 뒤져보고 어머니가 도와주신 분들도 직접 찾아뵀어요. 정말 힘들게 찾아냈거든요. 순자는 지훈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노력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니? 어머니가 항상 자신을 과소평가하시니까요. 어머니는 영웅인데 본인만 모르고 계세요. 모두들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옛날 일들은 다 지난 일이야. 굳이 들춰낼 필요가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지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때도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고 희망이에요. 그런데 왜 숨기고 사세요? 지훈의 말에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가난한 주제에 남 도와준다고 비웃을 거야. 왜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머니, 저 사람들은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 보여주세요. 순자는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과연 이제 말해도 될까요? 특히 김혜숙 아드님은 어머니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었다고, 지금 교수가 되어서도 매년 어머니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도 없었을 거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니 감동이었어요. 그래, 그래. 이제는 내가 당당히 말할 차례구나. 순자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어머니. 이제 당당하게 하세요. 어머니는 숨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지훈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엄마가 나설 차례야.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거야. 순자와 지훈이 다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동창들은 약간 어색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죠. 순자야, 미안해. 우리가 말을 좀 함부로 했나 봐. 김혜숙이 조심스럽게 사과했지만 최숙자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 우리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순자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맞아. 나는 정말 가난했어. 동창들이 순자의 담담한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지훈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계신 이야기들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박복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네 1978년 겨울을 기억해? 1978년? 이말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지? 맞아. 그때 우리 동네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었어. 순자의 말에 동창들이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큰 사건이었거든요. 아, 맞다. 그 공장 화재. 신문에도 나고 난리였잖아. 김혜숙이 기억해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어요. 그때 나도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 야간 근무를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 동창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긴박함이 어려 있었어요. 불길이 정말 무서웠어.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숨쉬기도 힘들었어.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하고 있었는데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쪽에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어. 3명이 연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 최숙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 뭐라고? 동창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화재 현장에 다시 들어갔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훈이 태블릿을 켜며 말했습니다. 여기 그때 신문 기사가 있어요. 화면에 옛날 신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17세 여고생 이순자, 화재 현장서 동료 3명 구출이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써 있었어요. 이게 순자 내 얘기야? 박복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지훈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양은 대피 중 동료들의 구조 요청을 듣고 혼자서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다. 연기로 가득 찬 작업실에서 의식을 잃은 동료 3명을 하나씩 업어서 밖으로 나왔다. 이순자 양은 구조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동창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가난한 순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순자야,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김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최숙자가 갑자기 입을 가렸습니다. 잠깐, 그때 구조된 사람 중에 김철수도 있지 않았어? 김철수? 김혜숙 남편 말이야. 모든 시선이 김혜숙에게 쏠렸습니다. 김혜숙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설마. 지훈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구조된 3명 중 1명이 김철수 씨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원 기록도 있어요. 김혜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그때 우리 남편을 내가 구해준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제일 심하게 연기를 마셨었어. 그래서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업고 나왔어. 김혜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내 덕분이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김혜숙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까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어머니가 하신 다른 일들이에요. 화면에 통장 사본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김혜숙 씨 아드님 대학 등록금을 어머니가 대신 내주신 기록이에요. 김혜숙이 더욱 놀랐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들 등록금을? 네, 김혜숙 씨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때 어머니가 몇 년 동안 도와주셨어요. 아드님이 지금 대학 교수가 되신 것도 그때 어머니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자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혜숙이,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아이 교육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이 계속해서 다른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박복자 남편의 수술비, 이말자 딸의 결혼 자금, 최숙자네 가게 창업 자금까지 순자가 몰래 도와준 일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동창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놀렸던 순자가 사실은 자신들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레스토랑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평생 무시하고 놀렸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자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김혜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야, 내가 정말 몰랐어. 그때 우리 남편을 내가 구해줬다는 걸.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런 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어. 박복자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수술비까지.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데. 순자 내가 도와줬다는 거야? 복자야. 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지훈이 추가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공장에서 받은 보상금을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셨어요. 화재 영웅으로 받은 상금까지 말이에요. 이말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상금까지? 네,
당시 시에서 용기 있는 시민에게 주는 상을 받으셨는데 그 상금도 전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쓰셨습니다. 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최숙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잠깐. 그럼 내가 가게 시작할 때 익명으로 도와준 사람도 혹시?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도와주신 게 맞습니다. 최숙자는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아까 순자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내 은인한테? 순자가 일어서며 최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숙자, 괜찮아. 그런 옛날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 아니야. 괜찮지 않아. 최숙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바라봤어요. 내가 평생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 순자야, 정말 미안해. 최숙자가 순자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괜찮아. 우리 다 어려운 시절이었잖아. 김혜숙도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내 아들이 지금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내 덕분이라는 거지. 혜수가 내 아들이 워낙 똑똑했어. 나는 그냥 조금 도운 것뿐이야. 아니야, 그때 등록금이 없었으면 아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 그럼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야. 지훈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김 교수님이 직접 쓰신 편지예요. 매년 어머니 생신 때마다 감사 인사를 보내시더라고요. 화면에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글귀가 보였어요. 김혜숙이 편지를 보고 더욱 울었습니다. 아들이 매년 그런 편지를 썼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몰랐어. 이말자도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내 딸 결혼할 때도 내가 도와줬다며? 이말자, 내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데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 딸 결혼은 평생에 한 번뿐인데 아쉬움이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왜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했어?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말하면 너네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 박복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야? 내가 그런 마음까지 써가면서? 맞아. 나는 그냥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 돈이 있을 때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서 감사했고, 지훈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어머니가 받으신 표창장들이에요. 화면에 여러 개의 표창장이 나타났습니다. 모범 시민상, 봉사상, 선행상까지 다양한 상들이었어요. 이 모든 걸 순자 내가 혼자 해온 거야? 김혜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뿐이야. 동창들은 모두 순자를 둘러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최숙자가 순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그래, 우리가 너를 무시하고 놀렸는데 사실 넌 우리 모두의 은인이었어. 이말자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박복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자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갚을 게 뭐가 있어? 우리 다 친구잖아.
친구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고. 친구. 김혜숙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친구였구나. 지훈이 순자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어. 동창들은 모두 순자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걷히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어색하고 냉랭했던 공기가 이제는 따뜻함과 감동으로 가득했어요. 동창들은 모두 순자를 중심으로 앉아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혜숙이 순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어. 혜수가 정말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 남편의 생명의 은인한테, 내 아들의 은인한테 내가 그런 말을 했다니. 김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박복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순자야. 우리가 너를 가난한 순자라고 부르며 무시했는데 사실 넌 우리 모두보다 마음이 부자였어. 이말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 결혼식 때 내가 몰래 도와줬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때 딸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 모든 게 내 덕분이었구나. 순자는 친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 갖지 마. 나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 혼자 사는 내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 최숙자가 순자에게 다가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야, 나 정말 잘못했어. 내가 가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내 덕분이었는데. 숙자야, 고개 들어. 친구끼리 뭐 그런 걸 따져. 아니야, 나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순자네를 도울 차례야. 지훈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도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고 있었어요. 김혜숙이 갑자기 일어서며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우리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직접 인사드리게 할게. 아니야, 그런 건 안 해도 돼. 안 돼, 꼭 해야 해. 우리 아들이 지금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전부 내 덕분이잖아. 박복자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야.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순자 내 덕분이야. 순자는 친구들의 진심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들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너네들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진짜로. 이때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당당하게 사시면 되겠네요. 어머니는 숨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순자는 지훈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평생 이 이야기들을 가슴에만 묻고 살았을 거야. 어머니가 자랑스러우셔야죠. 어머니는 진짜 영웅이세요. 동창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순자는 가난한 순자가 아니라 영웅 순자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혜숙이 제안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이제라도 진짜 친구가 되자. 박복자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동의했습니다. 순자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그럼 좋지. 앞으로는 숨기는 것 없이 진솔하게 지내자. 최숙자가 순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우리한테 베푼 은혜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겠어. 그게 너한테 보답하는 길이겠지. 그래, 그렇게 하면 세상이 더 따뜻해질 거야. 이말자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반성하게 돼.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게.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동창들은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기가 아쉬워 보였어요. 김혜숙이 순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친구를 두고 있는지 깨달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시원하다. 박복자, 이말자, 최숙자도 차례로 순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다음 달에 꼭 만나자. 응, 꼭 만나자. 동창들이 먼저 나간 후 순자와 지우는 잠시 레스토랑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훈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살았던 것들을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지훈이 순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사세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저녁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풍경이지만 오늘은 왠지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파트에 도착한 후 지훈이 순자를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지훈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고마워. 어머니가 원래 용기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 드린 것 뿐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의 불안했던 마음과 지금의 후련한 마음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때 딸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동창회 어떠셨어요? 미영아, 정말 좋았어. 엄마가 오늘 친구들한테 숨기고 있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놨어. 정말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놀라더라고. 그리고 많이 미안해했어. 전화 너머로 미영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사세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가난했던 순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차례야. 오늘 순자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어요. 오늘도 사연 담은 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